저희 임명여자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생생한 역사체험학교에서 보고 듣고 느껴요. 살아있는 한국사 수업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공간을 구상하였습니다. 차시별 성취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차 시에서는 국가의 성립 배경과 성장을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학습하고 그 나라의 유물과 유적지 등을 시대적, 통시적으로 이해하여 관련 확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차 시에서는 1차 시에서 배웠던 역사적 사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인의 생각을 신문으로 제작하여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러한 성취 기준을 학생들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드리자면 수업의 시작과 마무리를 진행하며 모든 학습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분류되어 있는 유물 자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별 박물관, 그리고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알아보는 지리별 교실,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퀴즈를 풀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인 도전교실,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 과제로 수행한 신문들을 전시하는 신문 전시 복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광장입니다. 수업 전에 학습 목표를 공유하는 공간이며 선생님과 학생 간, 학생들 간에 서로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의응답과 수업의 마무리를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시대별 박물관입니다. 주제별 시대별로 유물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이며 유물과 관련한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서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합니다. 지리별 교실은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지도를 함께 공유하며 교사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는 공간입니다. 고조선부터 국경선이 완성될 때까지의 국토 영역의 범위를 나타낸 지도들이 쭉 전시되어 있으며 아시아 지도와 세계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전교실입니다. 수업 이후에 퀴즈 앤 사이트를 통해서 배운 내용에 관한 실시간 퀴즈를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교실 앞에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에 선생님의 화면을 공유함으로써 핀 번호를 통해서 같은 퀴즈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퀴즈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퀴즈 앤 사이트 자체적으로 학생들 간의 퀴즈 랭킹을 자동적으로 매길 수 있어서 적절한 경쟁심과 높은 집중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푼 후에서는 학생들은 패들렛 사이트를 통해서 도전 과제를 해결합니다. 학습 내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공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다음 차시에 대한 내용을 예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강의실. 강의자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공간이며 학생들의 발표 공간입니다. 역사 전문가의 강연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며 계단식 구조의 좌석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신문 전시 복도는 시대별 박물관과 각 공간 사이의 통로에 구축하여서 학습 차시마다 과제로 만든 역사 신문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각 신문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직접 공간으로 이동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곳은 광장입니다. 광장에서 출석을 확인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오늘 배울 내용에 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리별 교실로 이동하여 역사 개념의 설명을 듣습니다. 지리별 교실은 가운데에 커다란 책상이 자리하고 있고 TV 2대가 놓여 있는데요. 하나는 교과서나 PPT 등 선생님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TV와 더 추가적인 개념이 궁금한 학생들을 위한 관련 영상 링크가 첨부된 TV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심화 내용이 궁금하다면 저 영상을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벽면에는 지도가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고조선부터 국경선이 완성될 때까지의 국토 영역의 범위를 나타낸 지도들이 쭉 전시되어 있으며 아시아 지도와 세계 지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지리적으로 이해하고 필수 개념을 학습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 박물관으로 이동해 봅시다.
시대별 박물관에 입장하면 바닥에 시작 표시가 보입니다. 이 시작 표시를 따라 왼쪽으로 벽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주제별, 시대별로 유물 사진과 다양한 영상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삼국시대, 남북극시대, 고려와 조선, 근대, 현대 등 시대 순으로 많은 사료들의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통해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하고 시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마쳤다면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계단식 구조의 좌석으로 영화관이나 시청각실 같은 분위기인 공간입니다. 공통 영상을 시청하거나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제인 신문 만들기 과제에서 신문을 발표하고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공지를 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모든 학습 과정을 마쳤다면 도전교실로 이동합니다. 도전교실은 수업 후 학습 내용에 관한 퀴즈를 풀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도전교실은 입구와 출구 문이 2개가 있는데 바닥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으니 잘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도전교실에 대해 설명해주는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는데 이를 정독한 후 학생은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에 앉습니다. 학생들의 컴퓨터에는 퀴즈 앤 링크가 있고 핀 번호를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교실 앞에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에 선생님이 화면을 공유하면 선생님이 만든 그 퀴즈에 접속할 수 있는 핀 번호가 나타납니다. 이 핀 번호를 입력하면 학생과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퀴즈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 자세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학생들 간의 퀴즈 랭킹을 자동적으로 매길 수 있어 적절한 경쟁심과 높은 집중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푼 후 출구 쪽으로 이동하면 디스플레이 2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패들렛 사이트로 이동하여 도전 과제를 해결합니다. 패들렛 사이트는 의견을 자유롭게 남기고 공감과 댓글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다음 차시에 대한 내용을 예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문 전시 복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문 전시 복도는 모든 과제로 할당한 역사신문을 전시하고 학생들 간의 투표를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모둠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다시 광장으로 모여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인명여고 메타버스 공간 설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들어왔나요? 오늘은 선사시대 전개와 고조선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광장에 있는 TV를 클릭해 봅시다. 모두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선사시대의 전개를 이해하고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지리별 교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해요. 지리별 교실로 이동해 봅시다. 자, 우리 지도를 보기 전에 선사시대 전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 디스플레이를 주목해 주세요. 우리는 약 70만 년 전부터 무리를 지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약 10,000년 전부터는 이때가 약 기원전 8,000년경이 되는데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는 신석기 혁명이 발생해요. 따라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동시에 신앙 또한 생겨나서 부족 사회를 형성했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부터는 지배자가 등장하고 계급이 형성되면서 분단 국가를 이루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5세기부터는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가 성장하면서 연맹 왕국이 등장해요. 이때를 우리는 철기 시대라고 부르지요. 학생들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무엇일까요? 고조선이요. 네, 맞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인 기원전 2333년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옆에 지도로 가볼게요. 고조선 건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지도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자, 고조선의 영토가 나와 있지요. 랴오닝, 즉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점차 한반도 북부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기원전 1800년에는 한 모제의 침략과 지배층의 내분으로 결국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는 여러 나라가 성립되고 성장하는데 두 번째 지도인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적혀있는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지도를 보고 있나요? 네. 먼저 만주 숭어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부여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고구려는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 지역에 건국되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는 산악지대였는데요. 산악지대 때문에 고구려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농사 짓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밑에 있던 옥저라는 나라를 압박해서 특산물을 약탈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옥저는 함경도 지역에 그리고 동해는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 건국 및 성장하게 됩니다.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나라를 삼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한은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이 삼한이 벼농사가 발달한 이유를 한번 지리적으로 추론해 볼까요? 남쪽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삼한이 한반도 남부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기온이 비교적 따뜻해서 벼농사가 발달할 수 있었답니다. 어때요? 잘 이해했나요? 네, 이제는 각 시대별로 유물이 궁금해요. 네, 그러면 모두 시대별 박물관에 들어가 보도록 해요. 시대별 박물관으로 이동합시다.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시작 표시에 모두들 모여봅시다. 유물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에 귀 기울입시다. 네, 먼저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지를 설명해 볼게요. 구석기인들은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낼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날을 이용해서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돌날 등의 뗀석기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연천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의 사진이 보일 거예요. 주먹도끼의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무려 길이가 23.6cm나 된다고 하니 어떤가요? 손바닥 정도 크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네, 맞아요. 자, 집중해 봅시다. 구석기 시대 후기에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작고 빠른 짐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서 도구도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아마도 크기가 작아졌겠죠? 맞아요. 잔석기라고 하는 크기가 작은 도구가 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잔석기는 쓴배찌르개예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쓴배찌르개 사진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쓴배찌르개는 단양에서 발견되었네요. 이 쓴배찌르개는 창 끝에 매어서 사냥 도구로 사용하였어요. 이 쓴배찌르개의 길이를 한번 추측해 볼까요? 한 10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조금 아쉽네요. 쓴배찌르개의 평균적인 길이는 약 6.6cm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글개는 구석기 시대 중기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 등을 손질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구석기 시대 유물을 설명한 영상을 통해서 클릭해 봅시다.
자, 영상을 다 보았나요? 자, 그럼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신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리 신석기 혁명을 배웠습니다. 신석기 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죠. 네. 신석기 시대에는 석기를 갈고 다듬는 기술이 발전해서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간석기가 제작되었어요. 갈돌과 갈판의 사진을 클릭해 볼까요? 이 갈도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갈돌과 갈판은 열매나 곡식을 갈거나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석기가 아닌 신석기 유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에는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자, 영상을 다 보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이동해서 청동기 시대 유물을 알아봅시다. 자, 먼저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미송리 동굴 유적 출토라고 나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는 민무늬 토기의 한 종류로 몸체에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입니다. 또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로 주로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 반달돌칼을 통해 알 수 있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동기 시대에도 농기구는 여전히 나무나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또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지에는 고인돌이 있어요. 이 고인돌은 지배자의 등장을 짐작할 수 있는 유적이에요. 이 고인돌 중 큰 것은 덮개돌의 무게가 무려 50톤이 넘는다고 해요. 앞에 있는 영상은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더 궁금하면 찾아보는 걸로 합시다.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선사시대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의 특징과 고조선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청동기 시대의 특징도 알 수 있었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도전교실로 이동해서 도전교실에서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도전교실로 이동해 봅시다. 자, 도전교실 안내문을 읽고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자, 자리에 다 앉았다면 선생님이 화면을 공유해 줄 거예요. 그 화면에 있는 핀 번호를 입력해서 퀴즈에 접속하도록 합시다. 자, 핀 번호가 공유되었죠? 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자, 학생들 모두 들어온 것 같으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 빠꼼페 학생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빠꼼페 학생이 또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 셀모니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유물을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고 다시 한번 청동기 시대 유물을 정리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의 1등은 빠꽁팽 학생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모두 수고했어요. 자, 퀴즈를 다 푼 학생들은 오늘의 도전 과제 패들렛에 접속해서 도전 과제를 해결해 봅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차시 예고도 보고 자, 모두 완료하였으면 광장으로 모여 주세요.
자, 모두들 퀴즈를 잘 풀고 도전 과제도 잘 수행하였나요?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했어요.